반갑습니다. 서울도시금수회수센터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에코시티 서울의 이동현입니다. 오늘 서울도시금수회수센터 센터 소개 및 사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소개입니다. 센터 소개는 센터의 개요하고 추진 배경, 그리고 인력 운영 현황과 시설 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R센터 개요입니다. SR센터는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폐중소형 가전제품과 폐휴대폰의 수거 중대로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한 금속자원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 능력은 폐가전제품 현재 5,000톤이고 폐휴대폰은 70만 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에코시티 서울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SR센터 추진 배경입니다. 자원관리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한국은 세계적인 금속 소비국이나 광물 자원이 빈약하여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 2009년 당시 폐금속 자원 재활용 활성화 대책 등 정부 부처에서 폐금속, 폐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을 기하고 있었다는 점, WEEE 등 외국의 폐기물 관리법 등이 강화되면서 국내에 이런 폐기물 관리에 대한 강화가 요구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 수작업 중심의 노동 집약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소강이나 불법 수출, 미신고 사업소 등에서 처리되고 있는 이런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분해 공정에 26명, 선별에 11명, 파쇄에 6명, 그리고 수송에 7명, 경영 지원에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은 약 61%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남녀 고용 비율은 남성이 72%, 여성이 28%입니다. 시설 및 장비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2,700제곱미터이고 생산실은 540제곱미터, 사무실 및 교육장, 그리고 탈의실 및 샤워장, 직원 휴게실과 회의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연면적에서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일부 반입되는 제품과 그리고 생산되어 출고 대기 상태의 제품들을 보관하기 위한 비가림 시설 내에 보관 장소가 추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관 장소를 포함한다면 약 한 4,30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컨베이어 2대와 그리고 수거 차량으로 5톤 차량 3대, 1톤 차량 4대, 그리고 지게차가 3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재활용 공정을 위해서 파쇄기는 100마력짜리 파쇄기 1대, 그리고 30마력짜리 고철 압축기, 그런 금속 분진들을 제거하기 위한 집진 설비가 20마력짜리가 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드디스크라든가 또는 휴대폰을 파쇄해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파쇄기를 5마력짜리를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R센터의 사업 핵심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센터의 사업 핵심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전자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안정화입니다. 현재 비제도권 영역에서 또는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던 이 폐전자제품에 대해서 재활용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우선 고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러한 자원순환 시스템에 대한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교육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폐전자제품은 환경성 보장제 등에 따라서 온도 교환기기, 디스플레이 기기, 통신 사무기기, 일반 전자제품 중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SR센터는 냉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온도 교환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 내 집 앞 수거라고 하는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직접 수거도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용 물품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 처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리사이클 프로세스를 보면 가정에서 대형 폐기물로 신고 무상 배출한 제품들을 지자체가 수집해서 지자체 집화장에 모이게 되고요. 지자체 집화장에서부터는 SR센터에서 운반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불용품은 직접 수거를 하고 있고 생산자들의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문수거 사업을 통해서 센터에 입고되고 재활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센터에 반입된 제품들은 가장 먼저 개량 후에 선별 공정들을 갖게 되고요. 선별 이후에 수작업을 통한 분해, 파쇄기를 통한 기계적 재활용 방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활용 유가자원들을 선별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환경성 보장제에 따라서 에코하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로서 올바로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에코하즈 시스템에서 본다면 가장 먼저 반입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개근 활동이 진행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선별을 통해서 통신사무기기, 디스플레이기기, 일반 전기자 제품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분류된 제품들은 생산실에 투입이 돼서 전처리의 목적으로 배터리와 유해물질 또는 위험물질 등을 제거하는 분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이런 분해 작업이 끝나는 제품들은 파쇄 공정으로 이동해서 파쇄기에 투입되고 파쇄 후에 컨베이어 벨트에 선별하는 이런 공정들을 통하게 됩니다. 이런 공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약 40여 가지 육가물들이 분류되고 육가물들은 온비드의 공개 입찰 매각 방식을 통해서 계약된 업체로 반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공정은 말씀드린 에코하즈 시스템 내에서 전산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2009년도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폐전자제품은 약 5만 톤 정도가 재활용이 되었습니다. SR센터는 이러한 재활용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교육사업과 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부터 해서 시민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SR센터에 방문해서 전문가 과정 또는 일반 시민 교육 등에 구분되어 있는 교육 등을 받게 되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전자제품의 재활용의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SR센터가 이전하게 되는 곳이 바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새활용 플라자라고 하는 자원순환에 대한 문화와 업사이클 등을 육성하는 곳인데요. 아마 새활용 플라자 옆으로 이전하게 되면 새활용 플라자와 연계된 훨씬 더 많은 교육사업 그리고 홍보사업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SR센터 서울도시금수회수센터의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센터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재활용 공정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 나와서 SR센터에서 폐전자제품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는지 공정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배출되는 전자제품은 지자체에서 수거 후에 지자체별로 있는 대형 폐기물 집화장에 보관되었다가 이곳으로 반입이 됩니다. 반입이 되면 가장 먼저 앞에 개근대를 통해서 반입 중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반입 중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식별을 위해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를 동시에 촬영하게 됩니다. 이 재활용 실적에 대한 관리는 그래서 개근 중량과 카메라에서 나오는 사진 이 두 가지가 같이 첨부되어야 반입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개근대는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개근대는 이게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SR센터의 부지는 복개지로 이 밑에가 좀 공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지의 특성 때문에
현재 개근대는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네. 반입된 폐전자제품은 재활용을 위해서 여기에서 외부 선별이라는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현재는 바닥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디스플레이 기기, 통신 사무기기, 그리고 일반 가전제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 등으로 다시 재활용 공정에 투입시키기 위한 사전 분류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톤 차량으로 반입이 되어서 지게차에 의해서 이동이 되긴 하는데 간혹 일부 지자체에서는 5톤 압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비가림 시설의 높이가 압롤 차량이 물건을 하역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선별된 폐전자제품은 재활용 분해 작업들을 위해서 지금 생산실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분해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든가 또는 위험물질 등에 대한 사전 제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거 작업이 끝난 제품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파쇄를 위한 대기 장소입니다. 그래서 1차 분해 작업이 끝난 제품들은 다시 파쇄 대기 장소로 모였다가 파쇄기로 들어가서 최종 재활용이 되는 그런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입된 제품들이 작업자들에 의해서 분해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든 제품들은 그 제품에 맞는 분해 방법 등을 통해서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전처리를 통해서 이후에 파쇄 공정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들입니다. 작업자들 앞에는 이런 금속 분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덕트가 설치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집진 설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20마력짜리 집진기를 6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생산실에서 분해된 제품들은 지금 파쇄기 투입을 위해서 파쇄 대기 장소로 모였다가 파쇄기 호퍼를 통해서 투입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쇄기 호퍼는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현재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복개지 특성상 상부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작업이 많이 불편한데요. 아마 이전되는 곳에서는 바닥에서부터 호퍼가 올라가는 설치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현장에서 생산을 마친 재활용 가능 자원들은 재질별로 고철 그리고 비철 금속 중에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으로도 분류되고 그리고 플라스틱, 전선유, 그리고 인쇄회로기판 각가지 한 40여 가지 정도 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세부 분류되어서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곳은 출고 대기 장소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재질별로 계약된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출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관에 대한 공간과 차가 제품을 적재하는 이런 공간에 대한 고려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리튬 배터리 보관 장소입니다. 일반 전지와 리튬 배터리를 포함해서 모든 전지는 그날 작업이 마치면 이곳에 보관이 되고요. 보관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전지를 전문으로 재활용하는 업체를 통해서 출고를 하게 됩니다. SR센터는 이런 위험물과 관련된 보관 장소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배터리 보관 장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게차를 주유하기 위한 작은 유류 저장고, 그러니까 난방을 위한 가스통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가스통 보관소, 이 3가지가 SR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위험물 보관 장소입니다.